우리가 이제 요르단 원정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1위, 2위를 다투는 팀인데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정말 귀중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 요 부분을 살펴보면 늘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본인의 그 형태, 라볼피아나 변형 3백 그 형태를 되게 추구를 하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감독이든 이런 변형 3백을 만드는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형태를 오늘 만들었냐. 그러니까 왼쪽에 오늘 선수가 많이 바뀌었죠. 황희찬, 배준호, 엄지성. 황희찬 선수도 부상당했고 엄지성도 부상당하다 보니까 마지막엔 배준호 선수가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강인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 최전방에는 주민규와 오현규, 후반전에 오현규 선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명재가 올라가고 서령우가 올라가면서 박용우가 약간 내려가죠. 왼쪽으로 내려가든 뭐 가운데로 내려가든 내려가면서 3백의 형태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좌우 측면을 넓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부터 울산에서 이런 축구를 했으니까 울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틀을 가져갈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틀을 가져갔을 때 홍명보 감독이 좋은 경기를 보여주느냐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느냐. 좋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던 게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이었고 오늘 경기는 비교적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대표팀의 움직임 중에 이명재 선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일단은 좌우 측면에 대한 넓게 쓰는 틀을 유지했어요. 예를 들면 황희찬, 배준호, 엄지성이 측면으로 가면 이명재는 좀 가운데로 가고 서령우가 혹시나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면 이강인은 측면으로 빠지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도 박용우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명재가 내려가서 3백 만들고 이때 황희찬이나 배준호, 엄지성이 측면으로 빠지고 이때는 황인범이 한 칸 올라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선수가 배치가 될 때 계속 이제 틀 자체는 유지하는 거예요. 3백을 만들고 좌우 측면을 넓게 쓴다. 그리고 좌우 측면을 넓게 썼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가운데 지역에는 4명의 선수가 존재한다. 요런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요런 틀을 만들었을 때 답답한 경기에 빠지면 그러니까 세밀한 패턴을 만드는 건 좀 못해요. 세밀한 패턴이 안 나올 때는 팔레스타인과 오만전 같은 답답한 경기가 나오고 오늘처럼 일단은 4명의 선수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여기서 개인 플레이가 잘 나올 때는 좋은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울산에서도 뭐 늘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거를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 있지만 이 전술적인 역량이 과연 다른 감독들보다 더 우선시돼서 뽑힐 만한 감독이었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포엣이나 바그너, 제시마씨가 경기를 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어떤 포인트가 나왔냐?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 놓는 틀이거든요. 이것도 3백을 만들죠. 순간적으로 박용우 선수가 내려가면서 3백이 되고 3백이 됐을 때 왼쪽에 이명재 올라가주고요. 가운데로 측면 공격수가 들어와 줍니다. 엄지성. 그리고 오른쪽에 서령우가 올라가고 이강인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에 가운데로 들어간 엄지성, 이강인, 이재성, 주민규 4명의 선수가 요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도 이명재와 서령우가 넓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틀이 계속 나와요. 요게 더 명확하죠? 이 장면도 3백이 나왔을 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넓게 움직이고 있고 이때 가운데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밌는 게 측면에 있는 선수가 이명재 선수가 올라가 있고 엄지성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앙에는 우리 선수가 또 많다는 거예요. 울산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많이 보여주고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는 감독이죠. 그리고 여기서 잘 풀릴 때 나오는 패턴 이 장면 보시면 오른쪽에서 서령우 뜁니다. 왼쪽에서 이명재 뛰고요. 그리고 이때 가운데에 4명의 공격수가 위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운데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중앙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쏠릴 때 황인범 선수가 뛰어나가는 서령우를 보면서 측면을 넓게 써줍니다. 그래서 측면을 넓게 쓰면서 서령우 선수가 이 공간을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중앙으로 들어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서령우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 공간을 또 커버하려고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주민규, 이재성, 이강인,
엄지성 이런 선수들이 특히나 가운데서 막 뛰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요르단의 수비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뒤로 물러나는 동시에 이 공간을 또 커버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수비 라인이 많이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앞 공간이 나게 되고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반칙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틀 자체를 일단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도 보여준 형태고 홍명보 감독이 좋아하는 형태예요. 그 형태가 일단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못하는 게 뭐냐, 이런 틀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앙과 측면의 연계 플레이가 그렇게 좋진 못해요. 예를 들면 측면 공격수에 약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 장면에서 황희찬 선수가 넓게 벌려주고 가운데에 오히려 이번에는 이명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 들어와 있고 이재성, 주민규, 서령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이때는 이명재가 들어가 주니까 수비가 가운데로 끌려갈 때 황희찬에게 공간이 나서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황희찬이 볼을 잡아서 1대1 하는 거예요. 요 1대1에서 이기면 수비가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못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는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은 본인이 계속 해왔던 거고, 반면에 여기서 이제 본인의 약점도 당연히 있는 거죠.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1대1이 됩니다. 우리가 요르단이다 보니까 1대1 싸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뚫어요. 뚫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죠. 황희찬 선수가 한 명 끌고 가고 두 명 끌고 가고, 심지어 앞쪽에서 막던 선수는 이제 뒤에 있고, 그러니까 끌려 나갈 때 가운데에 선수가 많다 보니까 수비를 끌고 나가면 그 순간 공간이 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여기서 좋은 찬스가 나오고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로 넣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좌우 측면 공격수의 1대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어요. 엄지성 선수가 측면에 있고요. 이명재, 이재성, 주민규, 이강인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령우가 뛰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측면을 넓게 쓰면서 가운데에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는, 여기서 엄지성 선수가 1대1이 됩니다.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수비가 엄지성에게 쏠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공이 되는 거예요. 1대1이 되면. 그래서 엄지성 선수가 볼을 몰고 가다가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이명재한테 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명재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넓은 공간으로. 그리고 넓은 공간으로 뛰어가는 선수가 서령우 선수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수비가 한번 흔들리면서 경기장을 전체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때 공간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의도한 바가 여기서는 통한 거죠.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전술적인 틀에서 의도한 바가 통하는 장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 넓게. 그래서 넓은 공간 넘어갑니다. 넓은 공간 넘어가고 서령우 선수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수비가 중앙에 몰려 있는데 몰려 있을 때 반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면 공간이 생겨요,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선수가 많아요. 엄지성, 주민규, 이재성, 이강인. 특히나 이 박스 안에서 주민규, 엄지성, 이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서령우를 따라 나가는 선수를 보고 주민규 선수가 앞으로 뜁니다. 엄지성은 약간 뒤로 나가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주민규와 엄지성을 따라서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주민규를 따라가는 선수, 엄지성을 따라가는 선수. 그러면 이재성은 좋은 공간에 있습니다.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가운데 선수가 많으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선수들을 다 붙잡기가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주민규 선수가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한 명을 끌어냈죠. 심지어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야잔을 끌어냈습니다. 야잔. 끌어내면서 공간이 생겼고, 엄지성도 뒤로 뛰어가니까 엄지성에게 또 수비가 쏠렸어요. 그래서 가운데 공간에 이재성 선수가 홀로 있습니다. 홀로. 혼자서 여기서 뛰어 올라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요 장면 자체가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틀에서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잘 풀릴 때 나오는 그런 패턴을 요 득점 장면에서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전반전에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부족한 점도 당연히 나옵니다. 약간 상대가 뭐 밀집 수비나 이런 걸 만들 때 중앙 지역에서 주고받는 움직임이라던가 약속된 플레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강인, 이재성, 엄지성 쏠려 있고 이명재, 서령우 올라가 있고 박용우가 내려오면서 3백 만들었는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볼을 넣어야 되는데 요 가운데 공간으로 여기서의 움직임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홍명보 감독이 박스 안에서의 부담감을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주민규, 엄지성, 뭐 이강인, 이재성 앞으로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 패스가 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좀 답답했죠. 전반전에 그 이재성 선수가 득점한 거 그 장면을 제외하면 순간적으로 앞쪽에 너무 선수들이 움직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은 답답한 모습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점유율이 75% 대 25%입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점유율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비슷해요. 요르단이 15번, 한국은 16번. 공격 지역으로 패스가 연결된 횟수가 요르단은 47번, 한국은 62번입니다. 분명히 득점을 만들기도 했고 좋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홍명보 감독이 원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는 전술적인 틀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이 연결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정말 거의 8대2까지 차이가 났는데 공격 지역으로 들어간 패스가 상대랑 비슷하다라는 건 또 이제 홍명보 감독의 못하는 부분 또 볼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인 거죠. 오늘 경기 전체에서 볼이 있었던 위치거든요. 패스가 이루어진 위치 요르단 지역에서 22%, 한국 지역에서 28%, 그리고 중앙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볼 점유율이 75%였는데 요르단 지역에서 볼이 들어간 점유율이 20%밖에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진영에서의 볼 점유가 28% 이루어졌습니다. 뒤쪽에서 공격적으로 쭉쭉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뒤에서 좀 돌리는 이런 형태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중간에 그 이근호 해설위원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그 투입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아예 능력이 없는 감독도 아니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감독도 아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감독이었으면 애초에 울산에서 우승도 못했고 다만 최고의 감독이었으면 사실은 이런 논란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못하는 것도 보이고 전술적으로 본인이 의도한 바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홍명보 감독이 가장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박용우를 혼자 두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박용우를 혼자 두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 경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아시안컵 때는 박용우가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오늘 특히나 배준호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되게 좋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배준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측면에 배치돼도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인의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도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이강인도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고 앞쪽에 있었던 이재성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너무 커서 박용우 선수가 기동력이 느린데 이 공간을 다 커버를 못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박용우 활용법은 홍명보 감독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특히 나왔을 때 배준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재성, 이강인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명재와 서령우가 올라가줘요. 그러면 여기서 특히나 요르단이 전방 압박을 들어갔을 때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배준호,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끌어주면 이때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패스를 줄 곳도 많아지고 그 후반전에 특히나 요르단이 본인들이 급하니까 공격적으로 막 올라왔잖아요.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 그때 배준호 투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배준호, 이강인, 황인범 이렇게 가운데 일단 이강인과 배준호가 들어오니까 중앙 지역의 선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세 명의 선수가 좁은 공간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패스를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이제 압박을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재성이 내려와 줍니다. 열심히.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좁은 공간에서의 압박이 이루어지죠. 선수가 안 부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박용우 선수도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서는 박용우 선수가 압박을 해서 빼앗아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우뿐만 아니라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어떤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어도 너무 공간이 커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장면 보시면 우리가 득점할 때 야잔이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 박용우 압박하에 들어오고 그리고 측면에 있었던 배준호도 좀 가운데로 들어와요.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봐도 요 중심에 우리 선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뺐습니다. 볼을 뺐으면서 여기서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볼을 뺐자마자
다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공격을 할 때 오현규 선수가 패스를 주고 본인은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볼을 뺐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더 우세한 상황이죠.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니까 오현규한테 주고, 여기서 이제 오현규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데, 요게 오현규 선수의 오늘 장점이었어요. 저돌적인 움직임과 과감한 슈팅. 그리고 심지어 슈팅도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파포스트를 보는 줄 알고 요르단의 골키퍼가 쏠려요, 반대편으로. 그때 오현규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찹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동작에 걸렸죠. 역동작에 걸리면서 여기서 오현규의 득점.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 홍명보 감독이 박용우에 대한 그런 공간을 좁혀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홍명보 감독이 만들고 싶어 했던 변형 3백, 라볼피아나 전형, 그러한 전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형을 만들었을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가운데 지역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고, 요 형태를 어쨌든 가져가면서 요르단을 잡았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는 무난하게 했던 경기고, 다만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K리그에서 전술적인 포인트가 없는 감독은 아니었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은 알겠지만 홍명보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들을 홍명보 감독이 제치고 1순위로 선임될 만한 감독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스쿼드를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다른 감독이 했으면 더 좋은 축구를, 더 트렌디한 축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홍명보 감독이 너무너무 잘해서 홍명보 감독의 이제 감독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경기는 일단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어쨌든 그 요르단 원정,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도 이슈가 많고, 선수들도 당연히 그 외부적인 이슈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가져왔다. 오늘 영상은 프레스샷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샷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전찰리에 판매 중인 비타민 영양제인데요. 현재 새벽의 축구 전문가와 콜라보를 하면서 올리브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품, 기본이 제품과 프레스샷, 이 파란 색깔 제품, 마그네슘이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두 가지를 더해서 49,900원입니다. 이렇게 까시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간 파란 색깔 제품이고, 그리고 분홍 색깔 제품은 열어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작은 분홍 색깔과 파란 색깔 두 가지 제품인데, 수능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그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험생 비타민으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알약이 아니라 이거는 가루가 들었어요. 프레스샷이 왜 프레스샷이냐면 이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래서 위쪽을 누릅니다. 누르면 가루가 나오거든요. 섞습니다. 가루가 이게 녹으면 마시면 됩니다. 가루다 보니까 훨씬 더 흡수가 빠른 그런 제품이고, 이게 비타민 요즘에 그 섞어서 먹는 거 알약하고 엄청 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먹어봤는데, 먹을 때 시거나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은 달달하게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기회를 활용하셔서 구매하셔용. 비타민 필요하신 분들